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해부생리 시간 내분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췌장 위자의 위치를 볼 건데요. 췌장 위자는 여기 보시면 간 있죠. 잠깐만요. 포인트. 간이 이렇게 있고, 자, 그 옆에 이제 위장이 있습니다. 위가 있으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살짝 누워져 있는 노란색 보이시죠? 자, 이게 췌장이자이고, 췌장이자는 머리 부분, 바디, 몸통 부분, 테일, 꼬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간의 하부 뒤쪽에 있는데요. 왼쪽 상복부라고 해서요. 배꼽이 있으면 자 배꼽을 기준으로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거를 쿼드런트 4분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면은 왼쪽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상복부 그래서 레프트 어퍼 쿼드런트 그래서 LUQV에 췌장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췌장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췌장액,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화 효소가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관을 타고 쭉 가서 췌장관이에요. 췌장관을 타고 가서 십이지장에 이렇게 췌장액,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관을 타고 가기 때문에 외분비샘이고 자 내분비샘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관이 있는 부분 말고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 붙여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이 내분비샘인데요. 이 부분은 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거죠. 관이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자, 이 막혀 있는 부분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모세혈관을 타고서는 그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췌장에 있는 호르몬들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비관을 타고 가는 외분비샘과 이렇게 랑게르한스 섬과 같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동시에 같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췌장이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내분비샘은 랑게르한스 섬이고 랑게르한스 섬은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델타 세포에서 소마토스타틴이 분비된다 라고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세포 같은 경우에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되고 글루카곤은 결국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자, 글루카곤이 작용하면 포도당, 글루코즈로 분해가 돼서 이 글루코즈는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의 포도당이 상승하게 되니까 혈당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글리코겐이 글루코즈로 분해될 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뭐다? 글루카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 똑같죠. 글루카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글리코겐, 글루카곤, 글루코즈.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끔 보시고 이 중에서 카곤이 호르몬이고 글루코겐을 글루코즈로 분해한다라고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이화작용이죠. 분해하는 거 이화작용, 합성하는 거 동화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이제 그것을 포도당으로 합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 외에도 포도당 신합성 신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분해돼서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될 수도 있지만 비탄수화물,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분해돼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 이걸 포도당 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 포도당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혈액중으로 들어가서 혈액중에 포도당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루카곤 자체가 카테코라민의 방출을 자극해서 혈당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자, 카테코라민 하는 순간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신의 속질에 부신 수질에서는 카테코라민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이렇게 분비가 된다라고 했었고, 자, 그 중에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것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베타세포입니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인슐린 자체는 결국 세포로 무언가를 넣어서 무언가죠? 포도당을 넣어서 혈액 중에 포도당을 감소시켜주는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골격근에는 이 포도당이 와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합성되고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에너지원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사용하려고 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합성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고, 그러다 보면 포도당이 감소하게 되니까 혈액 중에 혈당이 감소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된 이것뿐만 아니라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 인과 같은 전해질을 어디로? 세포 안으로 운반해서 이동해서 세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인슐린이 하고 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산, DNA, RNA죠. ATP 에너지를 합성하는 것을 촉진하더라. 다시 말해서 동화작용을 촉진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이하작용을 촉진한다라고 했다라면 인슐린에서는 동화작용을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췌장에서 이렇게 인슐린이 나오면 C펩타이드, 베타펩타이드, 알파펩타이드 고리가 나오는데, 그게 간에서 인슐린이 활성화되면서 C펩타이드 고리가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고, 인슐린이 이렇게 수용체에 붙으면 포도당이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용되게끔 되는 이러한 작용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델타 세포이고요. 이 랑게란셈의 델타 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이 분비가 되고, 이 소마토스타틴의 다른 이름이 GIF입니다. 이 GIF라는 거는 성장 호르몬, GH죠, GH.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억제하는 팩터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 억제 인자를 GIF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성장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호르몬, 이거를 H라고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이거 이퀄 GIF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요, 분비하는 인자, 팩터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GIF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 이퀄 뭐더라? 소마토스타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의 델타 세포에서는 이 소마토스타틴이 나와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말했듯이 시상하부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방출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위장관에서도 가스트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분비물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소마토스타틴이라는 거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식샘, 성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고, 생식샘이라고 하는 거는 난소와 고환을 이야기하고,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있고요.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의 기능은 그러니까 여자를 더 여자답게 여성의 생식기관을 발달시키고 2차 성징을 발달하면서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다 정도로만 보고요. 자,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요.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모성 호르몬이다라고 해서요. 자궁벽이 딱 성숙해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착상을 준비하게 되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란이 자궁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착상이 되면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호르몬, 모성 호르몬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난소에서 분비되는 것이고, 자,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 남성을 남성답게 남성의 생식기관을 발달시키면서 2차 성징을 발달시키는 남성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요. 안드로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고환에서는 안드로겐을 분비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면요. 남성 호르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안드로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안드로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안드로겐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의 하나의 종류가 테스토스테론이고 그 외에도 남성 호르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러한 남성 호르몬 전체, 남성에게 분비된 남성 호르몬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가 안드로겐이고 그 중에 한 종류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다. 그럼 OX? 네, O입니다. 네,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슴색 흉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슴색 흉선은 심장이 있으면 심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달려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내분비 기관이죠. 사이모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고, 사이모신은 T 림프구의 형성을 촉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있어서는 골수에서 림프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가 이 가슴색 흉선에 와서 사이모신에 의해서 T 림프구로 형성이 촉진된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T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 작용과 관련된 이러한 림프구가 활동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림프기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내분비 기관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슴색 흉선은 림프기관이기도 하면서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만 크면서 사춘기가 되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색 흉선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은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방울샘 송가체인데요. 뇌에 보시면 여기가 시상입니다. 시상 살라무스가 있고 살라무스 뒤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뒤통수고요. 이쪽이 이제 코 있는 부분이라면 이 뾰족하게 생긴 부분이 솔방울 모양이다라고 해서 솔방울샘 송가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아닙니다. 멜라토닌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아 졸려."라고 이렇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제 생선이 점점 증가되고 하루 주기로 해서 밤에는 많아지고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적어지고 이렇게 하루 주기로 조절이 되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로서 "아침이 됐어. 일어나."에 네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자야지."라는 네 이런 생체 시계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라고도 네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밤이 되면 우리의 체온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상 범위 내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약간의 체온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작용도 나타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 주요 내분비 기관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이 있고 또 그 호르몬의 기능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네 암기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분비계 해부 생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분비 기관과 호르몬과 기능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 네. 인제 그중에서도 인제 실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뇌하수체 압력, 중간력, D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갑상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솔방울샘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호르몬들을 네 연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실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그냥 잠깐 인제 언급하자면 TRH, CRH는 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와 TSH를 자극하는 방출하는 호르몬이고, GnRH 같은 경우에는 난포 자극 호르몬 FSH와 항체 형성 호르몬 LH를 네 자극하는 방출하라는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을 방출해라 아니면 억제해라. PRH, PIH는 프로락틴을 방출해라, 억제해라. MSH 같은 경우에는 중간엽에 나오는 이 MSH를 방출해라, 억제해라 라고 해서 실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압력과 중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방출해라, 억제해라를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뇌하수체 D엽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실상하부에서 생성이 돼서 뇌하수체 후엽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뭐 이 정도 네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화와 관련된 변화에서는요. 노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 호르몬보다는 이제 성장은 좀 감소되고 노화가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아무래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의 생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기초대사율을 항진시키는 건데 기초대사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열을 내는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염 인펙션이 있으면 보통은 우리는 열이 납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은 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지는 3도, 37.5도 이거를 가지고 열이 많이 나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노인이 되면은 이 정도만 돼도 열이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노인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성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죠. 네,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전신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뼈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기능도 많이 약해지더라. 뭐 이러한 등등등등의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나이가 들면은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레닌, 알도스테론 호르몬들이 감소되면서 아무래도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힘내서 네, 나머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